안녕하십니까. 무거운 채무의 늪에서 완전히 발을 뺄 수 있도록 가장 현실적인 탈출구를 열어드리는 효산법률사무소입니다. 매달 월급을 받아도 원금은 갚을 엄두도 못 내고 불어나는 이자만 간신히 막아내며 하루하루 버티기도 벅찬 상황이시라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이 끔찍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개인회생이라고 해서 희망을 품고 알아봤더니 막상 법원 비용의 수임료까지 수백만 원이라는 가격을 듣고 눈앞이 캄캄해지셨을 겁니다. 애들 학비, 학원비, 병원비, 대출이자에 당장 오늘 해결해야 할 끼니 등 신경 써야 할 지출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벌어들이는 수입만으로는 먹고 살기도 너무 빠듯한데 개인회생 진행하는 비용이 왜 이렇게 비싸냐는 생각도 들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막막하고 답답한 그 심정을 효사는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도대체 이 비용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것인지 그 내역을 투명하게 파헤쳐드리고 당장 목돈이 없는 분들을 위한 수임료 분납 시스템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이런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개인회생 비용 첫 번째, 법원 절차를 밟기 위해 직접 납부해야 하는 필수 공과금인 인지대와 송달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지대는 법원에 서류를 접수할 때 내는 일종의 수수료 명목의 비용입니다. 2026년 현재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약 27,000원 정도로 비교적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법원 공과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우편요금인 송달료입니다. 법원이 신청인의 빚을 깎아준다는 서류를 채권자들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하므로 채권자 수가 많으면 비용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2026년 현재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약 27,000원 정도로 비교적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법원 공과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우편요금인 송달료입니다. 법원이 신청인의 빚을 깎아준다는 서류를 채권자들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하므로 채권자 수가 많으면 비용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보통 채권자가 5군데라면 약 30만 원이 들고 10군데라면 약 50만 원 정도가 법원에 납부하는 돈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 모든 사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외부 회생위원 선임 비용을 추가로 염두에 두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이거나 채무액이 크고 재산 관계가 복잡한 경우 법원은 원활한 조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게 됩니다. 이때 약 15만 원 정도의 예치금을 법원에 추가로 내야 하므로 내 사건이 선임 대상인지 아닌지는 전문가와 미리 상의해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신청인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변호사 수임료의 투명한 내역입니다. 수임료는 사무실마다 다르고 사건의 난이도나 채권자 수에 따라 보통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수임료가 너무 싼 곳은 보전권고 대응이 부실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비싼 곳은 시작부터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당장 목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한 현실적인 분납 시스템입니다. 효산을 포함한 대부분의 개인회생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는 신청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수임료를 보통 3개월 정도 나누어 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그 즉시 빚 독촉과 원리금 상환이 멈추기 때문에 그동안 무의미하게 빚 갚던 돈으로 수임료를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게 됩니다. 여섯 번째, 효산법률사무소는 신청인의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비용을 제시하며 무리한 추가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법원과 치열하게 다퉈서 월 변제금을 단돈 10,000원이라도 더 줄여서 여러분이 낸 수임료 이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비용 몇십만 원 아끼려다 변제금 설계가 잘못되어 3년 동안 수백만 원을 더 내게 된다면 신청인에게는 그것이 훨씬 더 큰 손해일 것입니다. 수백만 원을 손해본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라고 의문이 드실 텐데요. 예를 들어 월 변제금이 10만 원만 줄어도 3년이면 360만 원입니다. 하지만 변제금 기간이 3년이 아닌 5년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금액은 600만 원이 됩니다. 3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5년으로 늘어나는지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월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이 너무 적으면 법원이 정한 최소 변제 기준인 청산가치를 3년 안에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은 이 변제 기간을 5년으로 늘려 월변제금 부담을 낮추는 대신 기간을 늘려서 청산 가치를 맞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600만 원이 됩니다. 개시결정, 인가결정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우선 면책까지 갈 수 있는 변제 계획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록 제시한 월 변제액이 낮더라도 왜 이렇게 측정되어야 하는지 법원을 설득한다면 5년이 아닌 3년으로 인가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매달 나가는 월 변제금이 적으면 형편이 나아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변제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전체 금액은 커지게 됩니다. 같은 10만 원 차이라도 5년이면 600만 원을 3년과 비교하면 무려 240만 원을 더 내게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 변제금 설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는 단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기각 없이 안전하게 인가를 받아내고 최저 생계비를 최대한 확보해 변제금을 낮추는 것이 진짜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개인 회생에 들어가는 비용은 당장 숨통이 막히는 여러분에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용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빚을 합법적으로 탕감받고 여러분의 가족과 미래를 되찾기 위한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비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망설이는 그 시간에도 이자는 매일 쌓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망설인 시간 동안 쌓인 이자만으로도 이미 개인회생 비용을 훌쩍 넘어섰을지 모릅니다. 더 이상 독촉 전화에 시달리지 마십시오. 진심을 다해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가장 확실한 면책이라는 결과를 약속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비용 고민으로 망설이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효산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